최근 1기 신도시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나 실행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일산 신도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식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연한 30년에 다다르기 때문에 지어진 지 30년이 되었다는 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재 사진에 표시된 아파트 단지들은 전부 지어진 지 28년에서 29년 차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을 의미합니다. 일산 서구의 경우 모든 아파트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도래하는 단지들이 몇만에서 몇십만 세대씩 연간 매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이라는 가장 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1기 신도시의 입지 때문입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일산의 지리적 입지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에 속해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경기도 서북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은평구와 서울시 마포구를 바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기 신도시에서 이제 서울 주요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함께 보시면은 주요 대기업들이 있는 광화문의 경우 M버스나 아니면은 1000번, 2000번 상당히 많은 좌석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방송 컨텐츠 관련 일자리가 있는 마포구 상암동까지는 이제 버스 또는 지하철 환승을 1회하여 1시간 이내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북측과 남측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도로가 이제 중앙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주염역이 있고 좌석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면은 바로 여기 보이시는 수색역까지 바로 한 번에 버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요. 1시간 이내로 이곳에서 버스를 내려서 여기서 환승을 한번 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이 가능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수색역에 내려서 이제 도보로 이용하셔서 접근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환승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버스를 한 번에 타고 오셔서 도보로 상암동 업무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역의 경우에는 좌석버스를 이용하시거나 3호선을 이용하시는 경우 1시간이 조금 경과된 상태로 강남권까지의 접근도 한 번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강남역으로 2호선으로 환승이 필요하지만 압구정이나 교대, 신사까지는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교통편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4년, 25년이 되면 GTX A 노선을 이용해서 일산 내에서 주요 일자리 접근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산의 출발 지점인 킨텍스역으로부터 서울역을 지나 삼성역과 수서역을 통과하고 판교 일자리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서울역까지는 이제 2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성남역까지는 편도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키는 점은 교통편이 증가로 인해서 입지적인 가치 상승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서해선 인천 2호선 연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해선의 경우 대곡역을 지나 9호선과 5호선이 관통하는 김포공항역을 정차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5호선 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고 9호선 라인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통해서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포사역을 통해서는 인천 1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7호선과 인천 1호선을 통해서 서울 남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교통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호재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교통 편의를 증가하는 데 좋은 영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천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있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진행이 되면은 이 중산지구와 그리고 일산역, 킨텍스역을 지나서 인천 지역까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일산에서의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 부분은 교통망 발표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하게 볼 점은 일산에서의 입지적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산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입지적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교통이 증가되면 입지적 가치는 더욱더 상승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인 일산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또 이제 재건축이라는 이슈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잘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군과 학원가인데요. 일산에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산은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크게 첫 번째로는 일산 서구가 있습니다. 일산 서구의 경우 주염역과 대하역 3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일산역과 그리고 탄현역에 경의중앙선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일산 서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곳 일산 서구에는 후곡 학원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산 동구입니다. 일산 동구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일산 호수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백석동과 마두동, 정발산동에 이르는 3호선 라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일산 식사지구를 포함하는 곡산역, 백마역, 풍산역이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바로 백마 학원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의 학원가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먼저 일산 서구의 경우에는 대로변을 통해서 여기 전체 일대가 이제 학원가와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인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에 이제 222개의 학원이 모여 있고, 주염역을 기점으로도 62개의 학원이 인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산 동구의 경우에는 바로 백마역 앞쪽으로 백마공원을 지나서 이곳의 도로변을 따라서 이제 백마 학원가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68개의 학원가가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 3대 학원가로 이제 불리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학원들이 모여 있어서 실제 일산 내에서 큰 학원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일산 서구의 경우에는 대형 학원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가보시면 메인 학원가 거리는 일산 서구에 더 모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산 내에서 특목고 진학률을 보더라도 후곡 학원가가 있는 오마중학교의 경우에는 응시자수 450명 중에서 49명이나 이제 특목고에 진학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14.2%로 상당히 높은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학원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오마중의 모습이고요. 일산 동구 역시 백마 학원가 바로 앞에 있는 정발중을 보시면은 전체 389명 중에서 28명이 특목고에 진학할 정도로 특목고 진학률 9.0%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학군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군이나 학원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산의 안정적인 입지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이고 앞으로도 입지적으로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일산 1기 신도시 중에는 어디가 가장 먼저 재건축이 좀 가능할지에 대해서 다음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미 지어진 지 30년차 이상이 된 아파트 단지들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일산 서구보다는 일산 동구 쪽에서 먼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해당 아파트 단지들은 이미 30년차 이상인 아파트 단지들로 실제 31년차에 다다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인 30년 기준을 충족을 하고요. 물론 안전진단 통과라는 숙제와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4분의 3 이상 얻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안전진단 통과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 역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진행될 곳은 이곳 아파트 단지들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망 매물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도 윤 대통령님이 이제 제시한 공약에서도 나왔듯이 특별법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좀 완화해주거나 그리고 추가로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처음 선거 때 공약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당장은 아니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정비 사업을 진행은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대중들에게는 받아들이게 되면서 실망 매물들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단계가 진행되지 않고 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일기 신도시를 매수하는 경우 그래도 재건축 물건을 보유하겠다면 제 생각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미 30년 차가 지나간 아파트들이 또 가장 먼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일산이라는 입지적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교통망 확대로 인해서 더욱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플러스로 이제 재건축 이슈까지 함께 호재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산 신도시를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 매물들이 최근에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교통과 학군, 학원가, 그리고 서울 인접성 이외에도 호수공원과 생활 편의시설들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대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입지적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양한 호재들도 함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일산 신도시를 알아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담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